오랜 학내 사태로 어려움을 겪어온 총신대학교가 이재서 신임 총장 취임식을 갖고 새로운 발돋움을 다짐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인 이재서 총장은 총신대를 거쳐 미국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으며 올해 초까지 총신대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종교인 소득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달에 마감됩니다. 종교인 소득세와 관련해 오해와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쟁점별로 내용을 따져봤습니다. 북한의 결핵 환자 치료 사업을 벌이고 있는 유진벨 재단이 최근에 방북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들은 결핵약 재고가 당장 내년이면 바닥나게 생겼다며 한국 사회가 북한의 결핵 퇴치에 적극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선한 이웃 오늘은 병원 진료를 제때 받기 어려운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서 무료 진료 봉사에 나선 기독 의사들을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오랜 학내 사태로 어려움을 겪어온 총신대학교가 오늘 이재서 신임 총장 취임식을 갖고 새로운 발돋움을 다짐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재단 이사회 파행과 학교 사유화 논란 등으로 수년 동안 학내 갈등을 겪어온 총신대학교가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총신대학교 제7대 총장 이재서 박사 취임식은 오랜 고통의 시간을 겪어온 총신대 모든 구성원들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총신대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로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이승희 총회장은 시각장애라는 역경을 이긴 이재서 총장을 통해 하나님이 총신대를 다시 일으키실 것으로 믿는다면서 이재서 총장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학교를 운영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총신이 힘들고 어렵고 아파하는 이때에 우리 이재서 총장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은 이 총신의 모든 역경을 딛고 총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재단 이사회 또한 이재서 총장이 구성원들의 얘기를 귀담아 들으며 총신대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구성원들로부터 많이 들으시고 하나님께 질문하시어 성경 말씀 가운데 해결책 찾고 총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신 총장께서 잘 해내시리라 믿습니다. 이재서 총장은 12살 무렵부터 시력이 나빠져 빛을 전혀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 됐지만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개척해왔습니다. 총신대를 거쳐 미국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이재서 박사는 1996년부터 모교인 총신대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해 총신대에 사회복지학과를 개설해 정년까지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국내 최초의 시각장애인 총장이 취임하는 자리에는 여러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소리를 듣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한눈도 안 팔고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 총장님께서 잘 들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서 총장은 학생과 교직원, 교수들의 희생과 눈물겨운 노력의 결과로 마침내 아픈 과거를 떨쳐버리고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됐다면서 총신대가 개혁되고 쇄신될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특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으시다고 믿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기에 심히 두렵고 떨리지만 제 평생을 선하게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전히 의지하면서 힘차게 나갈 것입니다. 이재서 총장은 긴 학내 사태를 불러온 학교와 총회와의 복잡한 관계를 본래대로 복원하고 정상화시키겠다면서 임시이사 체제도 넘어 합리적이고 공의로운 정이사회가 구성되는 일에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종교인 소득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달에 마감됩니다. 종교인 소득자들의 지난 1년 소득에 대한 신고와 세금 정산이 마감되는데도 최근에 퇴직금 과세 문제처럼 오해와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종교인 소득 과세에 어떤 쟁점이 있는지 유영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 과세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이해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맞는 말이 아닙니다. 정부는 종교인들의 과세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2월 소득세법 21조 기타 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신설했고 2018년 1월부터 시행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많은 종교인들이 근로소득세를 냈지만 종교인들의 특수성을 감안해 정부가 세금 납부를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인 소득을 신설한 것은 납세 의무를 하는지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 시행일 문제가 종교인 퇴직금 과세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교인 퇴직금에 대한 과세 기준일을 2018년 1월 1일부터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넣고 논란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종교인 소득 시행일인 2018년 1월 이후 적립된 퇴직금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자는 것입니다. 과세 기준일을 2018년 1월 1일로 하자는 주장의 근거는 공무원 연금 과세가 법제화된 2002년 1월 1일 적립금부터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연금을 비롯한 공적 연금 가입자는 소득자가 연말 정산 때 납부된 연금만큼 세금을 감면받는 대신 별도의 과세인 퇴직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해마다 세금을 냈지만 2002년 적립금부터는 퇴직금에 한꺼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조삼모사라는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종교인들은 2018년 1월 이전까지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퇴직금에 대해 추가로 세금 감면을 해주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없었다가 퇴직소득 왜 과세하냐. 이번에 법이 종교인들을 소득으로 하나 더 만들어준 것뿐이지 이게 없다가 지금 나온 거는 아니다. 그렇다면 이전에도 이미 퇴직소득세로 과세 대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2010년 교회에서 퇴직하고 원로 목사로 추대된 모 목사에게 교회가 퇴직금 형식으로 지급한 주택 구입비 등을 퇴직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해석했습니다. 종교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교회로부터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자에 더 가깝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회사의 대표, 목사인 신학대 교수, 심지어 대통령도 근로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가와 사회와 교회가 함께 협력하고 공존하기 위한 과도기 체제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서로 이해를 공유한 이후에는 아마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근로소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정의에 합당한.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기본적인 과세 원칙에도 불구하고 종교인 과세는 당위성과 방법 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북한의 결핵 환자 치료 사업을 벌이고 있는 유진벨 재단이 최근에 방북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환자는 줄지 않는데 약재와 장비가 부족한 북한의 현실을 전하며 결핵 치료에 구멍이 생길까 우려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함께 북한의 결핵 퇴치에 힘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순규 기자입니다. 결핵 치료 사업을 위해 지난 4월 23일부터 20여일간 북한을 다녀온 유진벨 재단은 결핵약 재고가 당장 내년이면 바닥나게 생겼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1차 결핵약을 지원해온 국제구호재단 글로벌 펀드가 북한 사업 재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서 1차 결핵약 부족 사태가 약재의 내성을 갖는 다재내성 환자의 증가로 이어질까 우려했습니다. 약재 감수성 한결핵제의 재고가 2020년 6월이면 바닥납니다. 유엔의 긴급 지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하지만 다재내성 결핵 치료에만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단 측은 한국 사회가 북한의 결핵 퇴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결핵약뿐 아니라 진단기기와 치료시설 등의 지원도 강조했습니다. 재단 측은 이번 봄 방북 당시 집중 치료를 위한 병동 20동을 들여와 평양에 설치했지만 100병동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결핵 환자 검사 기기는 평양에만 15대 있을 뿐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북한의 결핵 사망자는 연간 16,000명에 이릅니다.
유진벨 재단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으로 연계시키지 말고 죽어가는 환자, 사람을 봐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문제는 달라지지 않으면서도 그 가능성이 정치 바람에 타게 되면은 가능했다가 불가능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결핵 퇴치는 무조건성이 있어야 돼요. 한편 유진벨 재단은 이번 봉 방북 기간 다제내성 환자 700명을 신규 등록해 치료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부족한 시간과 치료비 부담으로 병원 진료를 제때 받기 어려운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 무료 진료 봉사에 나선 의사들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봉사 활동에 참여하며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건강을 지켜온 선한 이웃들을 천수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무료 진료 봉사가 한창입니다. 3년 전 우리나라에 들어온 태국인 수라삭 씨는 계속된 등과 허리의 통증 때문에 이곳을 찾았습니다. 1년에 한 번 회사에서 해주는 건강검진 외에는 병원을 찾은 적이 없다는 수라삭 씨는 혹시나 큰 병은 아닐지 걱정입니다. มีความกังวลนิดหนึ่งครับเพราะว่ากลัวจะเป็นโรคประจำตัวครับเมื่ออายุเยอะขึ้น 보건의료 민간단체인 샘복지재단은 수라삭 씨와 같이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기 어려운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무료 이동 진료를 연간 너댓 차례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보수로 참여하는 봉사자들 덕분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동 진료에서 특히 인기가 많은 치과 전문의 김성근 장로는 지난 10년간 한 번도 빠짐없이 이동 진료에 참여했습니다. 열악한 진료 조건에서 쉴 새 없이 환자를 받고 나면 평소보다 더 피곤하지만 항상 기쁨이 솟는다는 게 김 장로의 말입니다. 집에 돌아갈 때 굉장히 좀 피곤하고 그런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이제 뛰어넘는 제 안에 어떤 그런 기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주리의 집사 역시 어느새 봉사활동 10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한때 의료봉사의 한계를 느끼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환자를 대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는 모든 걸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치료도 해주고 수술도 해주고 다 많게를 해주는 욕심인데 그게 아니라 저는 서포트를 하러 간 거거든요. 제가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공이고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의료비 부담이 큰 데다 야간 업무 탓에 좀처럼 시간을 내기 쉽지 않은 이주 노동자들. 이동진료가 더 자주 진행되길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건강검진을 통해서 자기 자신 혹시 문제가 있으면 발견하게 된다라면 그리고 만약 그래가지고 그래서 더 큰 병으로 발전되지 않는다라면 그거 하나만으로 이들한테는 좀 어떻게 안도감이 있을 수 있는. 한편 샘재단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려인들을 위해 오는 8월 키르기스탄에서 보건의료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자신의 의술을 기꺼이 나누고자 하는 두 기독 의사들도 동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이슈와 관련된 통계 자료를 목회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목회 통계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오늘 서비스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 주간 언론에 보도된 각종 통계 데이터 중 목회와 설교 준비에 필요한 자료들을 선정 분석해 배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 측은 배포하는 자료들은 미래 예측 통계와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의 인식 통계와 같은 목회자들이 사회적 이슈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로 매주 화요일에 이메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사회적 비판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예장통합총회 교회 언론홍보위원회가 포럼을 열고 교회 비판적 언론에 대한 교회의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호남대학교 김기태 교수는 교회에 대한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일부 교회의 문제를 전체 한국교회의 잘못인 것처럼 일반화하는 것은 부당한 비판이지만 명확하고 명백한 교회 내 부패와 범죄,
특정 정치 세력과의 무분별한 결탁에 대한 비판 등은 정당한 언론의 역할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교계 소식입니다. 영남지역협의회가 영남인 목사와 장로의 화합을 위한 전국 영남인 대회를 열고 교회와 노회, 교단 발전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전국의 영남인 교직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힘을 모으고 마음을 함께하는 귀한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충북노회가 연합 부흥성회를 열고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서울 정금 성결교회 김종복 목사는 하나님은 늘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며 말씀과 기도로 신실한 삶을 살자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CBS가 창립 16주년을 기념해 서울 첼로 오케스트라와 세계적인 첼리스트 양성원의 슈베르트를 그리며 특별 협연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김희양 전남 CBS 본부장은 그동안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신 교회와 성도 지역민께 감사를 표하며 더욱 좋은 방송과 공연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기독교교회협의회 교육훈련위원회가 교회력에 따른 설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최부옥 목사가 강사로 나서 기존 설교의 틀에서 벗어나 구약, 복음서, 서신서 세 가지가 설교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